새벽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을 때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외투 끝자락은 축 늘어져 있고 신발은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식탁을 정리하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평소와 전혀 다른 기운에 마음속 불안이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아들은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그 숨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었니라고 말을 꺼내려다 굳은 표정을 보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만 젓고 실눈을 감은 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떨리는 손가락에서 얼마나 큰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어머니는 바로 느꼈습니다. 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작게 들썩이고 숨은 짧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니는 곁에 무릎을 굽혀 앉았지만 선뜻 손을 뻗지 못했어요. 위로해주고 싶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가 두려웠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냥 나 잠깐만. 그 말에 담긴 감정이 너무 커서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는 힘겹게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이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집안 공기는 갑자기 무겁고 차가워졌고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킨 뒤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알 수 없는 어둠이 아들을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거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신발도 못 벗고 서 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축 처진 어깨, 떨리던 손, 흐리게 떨리던 숨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작은 행동도 오늘은 모두 불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굽혀 바닥에 둔 아들의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마음까지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혼잣말이 저절로 새어나왔어요. 외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떨어진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에도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아들이 울며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오늘 일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거실에 그대로 놓인 신발을 바라보며 그 모습에서 아들의 마음 상태를 읽으려 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혼자 끙끙 앓기만 했는데 아들이 감정을 숨기며 자라온 세월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미안함이 가슴을 찔렀어요. 오늘의 표정과 떨리는 숨을 보니 예전 상처가 다시 열린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늘 강한 척했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치우지 못한 컵과 접시가 그대로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생각이 복잡해 아무 일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자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놔두면 또 혼자 아파하기만 하겠지. 낮게 속삭인 말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거실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방 안에서 나는 기척이 거의 없어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 기다릴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쪽으로 걸어가 오래전부터 손대지 않던 서랍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그 안에 오늘 불안을 풀어줄 실마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느낌이 어머니를 움직였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서랍 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손때로 달아 있었고 먼지를 털자 오래된 냄새가 살짝 올라왔어요.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주소록을 펼쳤습니다. 이 책을 꺼낸다는 건 오래 묻어둔 기억과 마주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기자 오래된 필기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지고 흐려진 부분도 많았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조용해지던 날, 배가 아프다며 누워있던 날들이 스쳐갔어요. 그때마다 일하느라 바빠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미안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뭔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작게 중얼거린 말이 손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소록 중간쯤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중학교 시절 담임이자 여러 문제를 의논하던 지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름 옆에 적힌 번호를 바라보며 심장이 잠시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글씨였지만 그 숫자만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옮겨 적으려 하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으면 어쩌나, 혹은 정말로 그 시절의 비밀이 드러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들은 또다시 혼자 견디게 될 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마지막 숫자 앞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깊게 숨을 들이킨 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기는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 호출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다시 떨렸고 목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어요. 이 전화는 아들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어머니 자신에게도 다시 열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끌어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귀에 댄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두려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호출음은 길고 느리게 이어지며 어머니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호출음이 이어지는 동안 어머니는 양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고 떨림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정말 연결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호출음이 끊기고 전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이 섞인 목소리에 어머니는 잠시 숨을 삼켰어요. 생각보다 빨리 연결된 탓에 준비하지 못한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맞으신가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예. 누구시죠? 어머니의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 기억 속 그 사람의 톤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침묵이 어머니를 더욱 긴장시켰어요. 상대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아이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있는 한마디에 어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알고 있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느낀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들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억눌린 걱정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실렸고 그 감정이 전해진 듯 상대는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혹시 전화를 끊지는 않을까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뒤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 혹시 지금 무슨 일이 있나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상대가 이미 과거의 어떤 일을 떠올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시 그때 그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지.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그 한숨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곧 듣게 될 이야기가 가볍지 않다는 걸 예감했습니다. 상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많이 힘들었죠.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손으로 입을 가만히 가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오래 고민했어요. 그 아이가 당했던 일들, 그땐 어머니께 말하면 더 상처가 커질까봐 숨겼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멈춰 섰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들리던 짧은 울음소리,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리던 표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듯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상대는 마음속 응어리를 꺼내듯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반 친구 몇 명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티는 잘 안 났지만 상담실에는 여러 번 왔어요. 그런데 매번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축 처졌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울음을 참으며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상대는 죄책감이 묻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식당 일하시고 집안 사정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 아이가 엄마 힘들까봐 말 안 하겠다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부엌 한편에 손을 짚고 몸을 간신히 지탱했어요.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혼자 견디고 있었을 아들을 떠올리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 애가 그런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요. 전화기 너머에서 상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오던 날에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힘든데 나는 괜찮다고 말하더군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벽에 기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왜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고 힘든 일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제야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어머니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대 몸을 조금씩 떨며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잠겨 있었어요. 집안의 고요함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마음은 과거와 현재의 통증이 겹치며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아들이 혼자 아파하도록 두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밤새 이어진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며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아들이 어깨를 축 기댄 채 부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차렸어? 목소리는 평소처럼 들리려 했지만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먹자. 아들은 식탁 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는 그 작은 떨림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울며 돌아오던 모습과 전화로 들은 이야기들이 함께 떠오르며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러나 섣불리 말을 꺼내면 더 상처가 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아들은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시선을 돌렸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는 힘이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죄책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밥 맛있네. 조금 억지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어머니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숨어 있었어요. 아들은 밥그릇 옆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마음을 느꼈지만 먼저 상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은 조금씩 식어가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이 침묵이 아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속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도요. 식사가 끝나자 아들은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방에 있을게. 담담한 말투였지만 목소리는 살짝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어깨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굽어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리자 어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지켜보기만 한다면 또다시 혼자 상처 속에 갇힐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식탁을 정리하며 오늘은 꼭 아들과 마음을 나누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점심 무렵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그릇을 닦다 아들 방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떠올릴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행주를 내려놓은 뒤 방 앞까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문고리 위에 올린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쥔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전날 동창회에서 마주쳤던 사람에게 온 메시지가 켜진 상태였어요. 그는 마치 메시지를 지우려는 듯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깊은 떨림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가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왜? 어머니는 그의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말없이 흐르는 감정으로 가득했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손등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많이 힘들었지요. 엄마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말에 아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어. 담담한 말투였지만 오래 눌러온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손에 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도 말하기 싫었던 게 아니야. 그냥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이 아릿하게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숨기고 혼자 견뎌온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미안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혼자 견딘 시간들, 이제는 엄마도 함께 할게요. 이젠 혼자 아파하지 말아요. 아들은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조금 떨궜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훔치려던 순간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며 아들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걸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즈음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결심도 함께 비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동창회에서 마주쳤던 민수가 보낸 긴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와 지워지지 않은 죄책감이 담긴 글이었어요. 그는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낮게 속삭인 말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문 앞에서는 어머니가 조용히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옆모습엔 긴장과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과거를 마주하려는 이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아들은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떼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답장을 보낼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어둘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수년 동안 남아있던 상처가 아물 기회가 될지 다시 덧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어머니의 눈물과 따뜻한 손길이 계속 떠올랐어요. 엄마 덕분에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다. 그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다시 눈을 떴습니다. 표정에는 전보다 뚜렷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메시지 입력창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칸 하나를 채우는 일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긴 시간 쌓여온 감정을 마주하는 첫걸음이었어요. 어머니는 문 앞에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옆에 있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걱정과 응원이 섞인 마음이 말없이 아들에게 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조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용기가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문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짧게 말했어요.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짧은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과 함께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아들은 신발을 신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밝은 햇빛이 얼굴을 비추었어요. 어둡고 무거웠던 마음 한켠이 조금은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어요. 마침내 스스로 과거를 마주하기 위해 움직이는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어머니는 조용히 그 앞에 서서 아들이 지나간 자리를 떠올렸어요.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용기를 찾아 나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 감성 영상과 인생과 가족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덜 무겁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성스럽게 읽겠습니다.